카르마와 전생 트라우마, 그리고 환생 시스템까지의 주제들은 결코 개별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시기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트라우마 치유를 좀 더 깊게 다루기 위해 먼저 환생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우리의 환생 시스템이라는 것은 긴 열차가 있고 그 안에 그 긴 열차의 한 칸이 하나의 생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열차는 모든 칸들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 칸을 이동하는 것, 이동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환생 시스템이라고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비유는 마치 이 달리고 있는 열차는 그 운동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상태를 바꿔갑니다. 그래서 그 열차에 이어져 있는 한 칸이 그 모습과 자신의 진동 특성을 바꾸면 다른 칸에 그 진동의 구조를 점점 물들여 가면서 영향을 끼치다 이내 전체 모습과 전체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축약해서 표현하면 우리의 이번 인생 안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고 나의 현재가 바뀌면 나의 과거나 미래의 자아에게도 그 영향이 가해지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축소시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내 진동 구조를 바꾸면 오늘 오전에 내 진동 구조와 잠시 후 내가 연결하게 될 저녁 시간대에 나의 진동 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하면 어떻게 지나간 일이 바뀔 수 있는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경험에 대한 정보는 파장 형태의 정보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인 존재로서 인식과 자각 통찰을 통해 정보에 대한 해석을 스스로 바꾸어 갈 때 실제로 저장되었던 정보 진동에도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떤 순간에서는 매우 고통스럽거나 참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라고 자각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똑같은 경험을 만일 내가 겪을 수 있었던 매우 가치 있고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고 정말 많은 것들을 깨우쳐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라는 자각 상태로 들어가면 그에 해당하는 경험 정보와 함께 맞물려 있던 정보들이 그 진동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혹은 현재의 삶에서 과거로 또는 전생으로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앞서 비유했던 것처럼 모든 칸이 연결되어 있는 그 열차 전체의 모습과 구조가 실제로 한 칸에 의해서도 궁극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예외 없이 기록되는 정보라는 것은 개인 자아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지속되는 생과 생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의식층에 있는 모든 정보들입니다. 그 정보들이 예외 없이 모두 쌓여 있고 그 정보들을 총합하여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이해하며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의식이 현실을 조정한다, 현실에 나타난다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신은 열차의 한 칸에 타고 있는 자신만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칸들의 정보는 계속해서 지금 이 칸에 반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마음 수련이나 치유 분야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개념 중 하나는 무의식 정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무의식은 끊임없이 현실을 만들어내며 그 영향이 가족과 집단 무의식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깊고 구체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이 삶에서 겪는 정보들이 사실은 내가 다른 열차 칸, 즉 다른 생에서 경험한 내용과 연결되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 역시 그 정보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루려는 핵심 주제인 전생 트라우마입니다.
때문에 현대에서 말하는 무의식 정화란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긴 열차의 칸들 속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통합하지 못하였기에 계속 자석처럼 끌려와 다시 겪게 되는 조각들에 대한 작업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번 생의 유년 시절에서만 비롯된 일이 아니며 단지 부모나 조상들 때문만도 아닙니다. 모든 열차의 칸, 모든 생에서 벌어진 일들에서 통합되지 못한 모든 것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칸에서 그 본질을 다루기 시작할 때 그 영향은 열차 전체에 가해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다다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고 자유의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전생을 이야기할 때 이전 삶 속 세세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의 삶과 이번의 삶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내가 전체 열차로서 해결해야 되는 것, 즉 중요한 부분은 이미 지금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생 트라우마란 과거에 일어났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사건을 굳이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현재 내 삶에서 이번 생의 몸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지금의 현실 속에서 반복적으로 펼쳐지는 그러나 논리적 이해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하나의 깊은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카르마와 다릅니다. 또한 운명이라고도 부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지구에 환생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영성의 진실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러한 열망을 더 강하게 품는 경우를 자주 보거나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환생 시스템이 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리고 그 안에서 왜 트라우마의 통합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자각 없이 그 바람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 이해가 선행된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환생하지 않겠다는 선택조차 의식 있는 선택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환생 시스템은 우리가 분리된 존재라는 믿음에 동의하고 그에 따라 형성된 집단적 합의의 현실에 따라 자동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순환적 경로입니다. 이 시스템은 영혼이 자신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집단적으로 형성된 믿음과 체계, 즉 나는 한정된 인간이다. 삶은 고통과 업보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저차원적 인식에 의해 반복되는 영적 자동화 구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이 환생 시스템은 우리가 자신을 소스 차원의 무한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간 정체성에만 동일시되어 있을 때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에 묶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환생 시스템을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의지란 단순히 나는 그것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정체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연결된 상태, 즉 스스로를 무한하고 영원한 주권적 존재로 인식한 상태에서 의지를 바라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유의지를 상실한 채 반복되는 환생 시스템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벗어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모른 채 이 현실을 떠난다면 우리의 의식은 낮은 아스트랄 차원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자동 반복 구조의 환생 시스템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환생은 의식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그 결과 영적 기억 상실 속에서 반복되는 환생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혼은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 믿음, 두려움,
또는 집단 의식 속에서 형성된 왜곡된 신념에 따라 강력한 자기장처럼 끌려들어가 다시 육화됩니다. 만일 이러한 미해결 감정이나 분리된 신념 없이 자신의 본질에 대하여 더 깊이 자각한 채 더 높은 아스트랄 차원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그곳에서의 환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의 환생은 과거의 강렬한 정보 속으로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설계와 선택이 포함되어 이루어집니다. 물론 트라우마가 여전히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영혼은 보다 자신의 통합, 타인에 대한 봉사 혹은 인류의 진동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삶의 조건을 선택하고 육화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환생에서는 삶의 중간중간에서 자기 본질에 대한 기억이 깨어나는 지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트라우마 조각들이 여전히 있더라도 빠른 치유와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복적 구조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분열된 의식이 사라진 상태, 트라우마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곧 무한한 소스 그 자체다 라는 본질적 존재인식에 깊이 공명하게 됩니다. 이때의 의식은 더 이상 3차원 밀도에 묶이지 않으며 육체 죽음 이후에 낮은 3차원 의식과 연결된 아스트랄 차원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트라우마의 조각들이 통합되지 못한 상태일수록 의식은 더 왜곡된 자아의 반영에 빠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열된 의식은 스스로 만들어낸 낮은 차원의 세계 안에서 두려움과 제한을 반복하는 환생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고착되고 조건화된 삶을 반복하는 구조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트라우마를 아직 통합하지 못한 인류의 상태는 지금도 여전히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류가 낮은 의식층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온 수많은 역사들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지구 역사 속에서 전쟁과 핍박, 고통, 계급, 통제된 자유, 존재의 박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고통의 경험 조각들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조상과 부모를 지나 지금 이 세대까지 당연하듯이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트라우마는 해결되기 전까지, 통합되기 전까지는 결코 알아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는 특별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통합의 과정이 우주의 순환 주기와 맞물려 진행되는 시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깊고 본질적으로 이 작업을 마주할 수 있는 의식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생 시스템이 분리되고 상실된 의식 상태에서 반복되는 구조로 작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더 큰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우주적 존재이며 각자 고유하게 우주의 순환 원리에 따라 진동하는 존재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는 각 순환의 단계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공명해야 할 상태의 진동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합되지 않은 조각들을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와 공명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환생 시스템은 우리를 잠재운 채 반복시키는 고통을 주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완전히 통과해낼 때까지 시간과 상관없이 기다려주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는 자도 그 기다림을 늦추는 자도 결국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 통합 가능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회는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환생 시스템은 우리의 에너지를 균형 잡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자리로 자기장의 작용을 통해 끌려가는 하나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결국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환생 시스템의 층위를 작동시키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감각이든 감정이든 관계없이 거의 예외 없이 두려움에 공명하는 장으로 이끌리는 진동 상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생 트라우마 정보가 우리의 현재 삶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트라우마 정보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설명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